안녕하세요. 범성구자입니다.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살짝 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봄을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부진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오늘이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됐어요. 이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코스닥 바닥이 어딘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마지막에 떴는데 이 마지막에 뜬지 모르겠네. 삼성전자만 좋은 날이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유리기판 테마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만 좋았어요. 이것도 살펴볼 거고요. HLB 그룹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 이것도 볼 거고, 테마주들은 유리기판과 전력기기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좀 계속 보이고 있는 이슈이긴 한데 이건 크게 이제 보진 않을 거고 가볍게 넘어갈게요. 시장을 보시면 일단 코스피는 0.1%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오른 거냐? 그렇게 보면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이 코스피에서 대형주가 0.3%가 올랐어요. 그리고 대형주만 57% 상승률 비중이 나왔는데, 보시면 대형주만 좋은 날이었고 대형주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여기만 좋았다. 중소형주는 지금 중소형주 30%, 소형주 같은 경우는 28%.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다는 거죠. 그래도 상승 업종은 좀 많았어요. 상승 업종은 지금 보시면 절반, 9개니까 그래도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니까 그래도 많긴 많았어요. 그리고 하락 업종은 이제 의료 정밀과 건설업인데, 하락 업종과 상승 업종을 봤을 때 상승 업종도 강도가 좀 강했고 하락 업종도 강도가 강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약간 전반적으로 묻어난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코스피는 볼 수 있겠죠.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를 이제 금요일에 잠깐 나왔지만 오늘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고, 오늘은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나왔거든요. 그거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기관은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업 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온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전력, 대표적인 저PBR이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보험, 금융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도 굉장히 좋았는데 실적 기대감도 있긴 하겠지만 자동차들도 이제 저PBR 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들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 지금 이상하게 이제 밸류업 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가, 요게 이제 좀 걸린다는 거죠. 저는 우려했던 게,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패한다 그러면 요 밸류업 관련된 자금들이 엑시트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동향을 보면,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밸류업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의료주물 쪽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는데 반도체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그리고 건설 쪽이 좀 안 좋았고, 기계에서도 보면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빠지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하면, 지금 곽동신 부회장이 최대주주인데 지분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좀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냐, 무조건 반등할 거냐 샀으니까, 이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부에서 이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뭔가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무조건 고평가된 게 아니고 뭔가 한 방이 더 있다 라고 본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코스닥은 1.3%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상승 종목 비중은 23%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월등히 부진했어요. 코스피에서 중소형주가 부진했던 것처럼 안 좋았는데 지수의 낙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걸 보면 금융이랑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종목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좀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 금융 쪽은 에코프로, 2차전지 쪽이 안 좋으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 업종이 4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파란색 음봉이 훨씬 크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봉이 훨씬 더 작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게 보이는 하루였고, 양매도가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기관도 그렇고, 기관은 지금 5일 연속 순매도고 외국인은 2일 연속 순매도. 근데 5일 중에 4일을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좋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이 이제 21선 무너지면서 코스닥은 좀 못 버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이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 대형주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 그리고 이 대형주와 코스닥의 차이를 보면 지금 외국인은 코스피를 사고 있죠. 근데 외국인은 코스닥은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이 아니고 이 금투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엑시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을 급하게 막 다가갈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동향을 지켜보면서 그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면서 이제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개 종목이 올랐을 건데 이게 아마 급등했겠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었고, HLB랑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주들이 좀 좋으면서 그래서 좀 지수를 버텨줬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도체, 리노공업, HPSP 전반적으로 다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가 아니고 반도체 쪽 원익QNC 같은 기업들이 이제 좀 부진하면서 주가 전반적인 업종 하락을 좀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 확실히 좀 다르죠.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매 또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나온 게 방송 서비스 하나인데 이게 뭐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그 거의 의미 없다고 보면 양매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면 돼요. 실제적으로는 외국인이 이제 수매수가 들어온 업종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업종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양매도가 강했다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양매수가 들어온 업종이 지금 4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이 수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제조업 쪽, 특히나 전기전자 여전히 강하게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수매수가 들어온 업종들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죠. 그리고 의약품 쪽으로 여전히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만 좋은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반도체, KRS 반도체 지수거든요. KRS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시면 2.1%가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상승 종목이 뭐 4개밖에 되지 않았고 상승 종목 비중 8.3%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도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반도체 쪽인데 상승 종목 비중이 30.6%로 낮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버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합이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죽지만 삼성전자는 버티는 모습이 낫다. 요거였고, 그 장마감 후에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부진 그 호텔신라 사장이죠. 대표이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블록딜하는데 약 4,500억 정도를 블록딜 한다. 그리고 최대 이제 한 1%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블록딜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 거냐라고 보면은 뭐 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뭐 1.5조 5천억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뭐 이게 4천억 5천억이라도 뭐 2, 3일 정도면 크게 뭐 무리 없이 소화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될 것도 아니고 할인율이 보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게 살짝은 삼성전자 주가를 누를 수도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고 가시죠. 테마를 보면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이제 전력 설비와 유리기판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HBLGB 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크게 의미 있게 이제 테마를 보이는 건 뭐 자동차 쪽이 좀 좋았던 거 정도, 그리고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에 대한 기대감, 요때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뭐 테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간 있는 정도고요. 전력 설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비중을 줄이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나 전력기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비중을 약간 좀 줄여나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중을 줄여놓고 해야지 판단하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모멘텀을 탔는데 전선의 이슈가 있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력기기는. 근데 이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프라이즈가 날 거냐 안 날 거냐는 이제 1분기 실적에서부터 좀 나야 보일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에서 만약 전선에서 보인다 그러면 이 전력기기를 따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까지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직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게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적이 추가적으로 애드될 가능성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테마로는 이제 신규 종목이 생길 때마다 신규 뉴스가 붙을 때마다 계속 이제 이슈가 생기긴 하는데 요때 조금씩 팔아두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액신냉각도 이제 먼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지만 GST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오를 때마다 조금씩은 줄여두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HLB 그룹주가 아까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사를 막 쏟아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리보세라니까 칼렐리주맙이라고 해서 요거 원래 병용투여가 지금 임상 끝내고 3상 끝내고 이 두 개만 가지고 병용한 게 지금 미국에서 신약 허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별개예요. 이거랑 별개로 간동맥 주입 화학요법, 이게 뭐라고 하죠? 영어로 까먹었는데 이 간동맥 주입 화학요법 이 세 가지를 병용한 임상 이상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 완전 관해가 16.7%가 나왔다 그래요. 18명 중에 3명이 완전 관해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암제거든요. 항암제에서 완전 관해라는 건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면 그만큼 치료효과가 높다는 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본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가 리보세라니
리주맙과 이제 또 캄렐리주맙 이 두 개를 병용 투여했을 때 식도암 환자에 대한 예후가 좋다. 지금은 이제 원래 비소세판 폐암이거든요. 근데 이게 식도암 환자에 대한 예후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또 있었고, 그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여기 오늘 주가가 조금 강했죠. HLB 테라피틱스가 재발성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에서 막바지 단계인데, 지금 이게 이제 AACR에서 초록에 실리면서 중간 분석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요 4가지 뉴스가 이제 겹치면서 HLB 테마주들이 올랐다. 제가 볼 땐 역시나 진양곤 회장은 타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조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또 바로 이런 뉴스 내면서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바이오는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월에 그러니까 허가가 있고 하니까 HLB는 조금 테마가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진양곤 회장은 한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바닥찾기,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 코스피는 21선을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일단 보이는 포인트인데, 요 21선 지지를 여기서 이제 해낼 것이냐, 오늘 살짝 반등이 나는데 여기서 해낼 것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전자다. 근데 전자가 실적도 지금 좋았죠. 실적도 좋았고 모멘텀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TSMC 지진, 그러니까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상태고, HBM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HBM3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간다 그러면 지수가 여기서 무너지면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좀 바닥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ADR인데 ADR 지표가 지금 70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총선 전후로 해서 이게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그래도 완전히 바닥을 잡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게 ADR 지표가 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바닥이다 라는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ADR 지표가 이렇게 바닥일 때 지수도 같이 바닥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예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지수가 상승할 때 ADR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ADR 지표가 과도하게 내려온다 그러면 반등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형주가 죽으면서 중성주가 올라가서 지수는 안 가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70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시장을 강하게 보면서 매수해야 된다. 근데 그 시점이 총선 이후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졌고 코스닥도 지금 70대 초반까지 ADR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DR이 뭐 70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를 적어도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거다라고 느낌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91선에 지금 딱 닿았어요. 이 91선에 딱 닿았는데, 요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이걸 지키지 못하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91선을 타고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여기서는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91선을 완벽하게 지키는 건 아니더라도 91선 쪽에서 완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거다 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닥을 지금 시점에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무서워하면서 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건 아니고, 현금은 어느 정도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정이 추가로 나오면 매수의 기회를 좀 잡자, 이 정도 느낌으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마지막으로 하나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좋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좀 특이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YMC가 오늘 16% 올랐거든요. 근데 요 회사가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에 관련된 뭐 시각이나 이런 쪽으로 소재에 관련된 회사를 하는 타겟, 이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든 회사인데,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어요. 근데 뭐 시가총액이 1130억인데 작년 영업이익 158억, 순이익 137억이니까 비싼 회사는 아닌 거죠. 근데 유리기판을 지지하면서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런 부품이 들어간다 라고 나하잖아요. 근데 이 유리기판이 우리가 아는 글라스코어 기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가지고 유리기판, 글라스코어 기판의 관련주를 부각시킨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오버가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갖고 왔고,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글라스코어 기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들이 글라스코어 쪽으로 많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뉴스는 일단 없었고 일단 공시로 봤을 때 이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건 디스플레이 쪽이기 때문에 이게 글라스코어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 라는 정도로 좀 느낌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